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식목일입니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나무를 심겠다 하는 식목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우리 금수강산을 초록으로 물들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오늘 푸른 한국을 상징하는 초록색 넥타이를 멀리 있는 거 끄집어내서 오늘 모처럼 착용했습니다. 우선 사전선거가 아침 6시부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선거 얘기부터 시작하기 전에 주요 정당의 지지도부터 여러분하고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이게 엠블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 색깔은 정부를 지원하는 뜻이고 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이 섞여서 있습니다. 많이 섞여 있는데 24년 좀 올려요. 24년 오케이 1월 초에는 견제한다는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50%고 정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39%에 불과했는데 그 주 가서 4월 첫째 주, 지금 첫째 주죠. 첫째 주에는 이게 47대 46으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번 선거가 아주 가까운 차이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각 정당 지지도와 비례대표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리얼미터가 전국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한 건데 4월 2일부터 3일 사이에 국민의힘이 35.4에서 36% 좀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도 43.1에서 44.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당에 대한 평소의 호감, 이것을 여론조사 기관에 좀 더 많이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이죠. 4.5에서 3.7로 좀 내려갔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도 3.6에서 3.1로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저쪽에서는 0.9가 빠졌고 여기는 0.5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은 2.7에서 3.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그 외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던 고영주의 자유민주당, 그리고 내일로 미래로 박서구의 당은, 그리고 무슨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이런 것은 다 좀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이 옆에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에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29.5에서 30.3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신 거의 같은 패거리라고 봐야죠. 더불어민주당은 19%에서 16.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유권자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그래갖고 줄어드는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다른 데로 갈 데는 없거든. 갑자기 가기는 어려워. 그래서 비슷한 조국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조국 혁신당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보태면 그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백야청청 홀로 간다는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30.2에서 29.6으로 좀 빠졌죠. 이것은 국민의 미래는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소위 위성정당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왜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위성정당을 안 만드냐, 그것에는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성정당에 되고 싶어서 그냥 몸이 달아있는 정당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유통일당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민주당도 있고, 아마 개혁신당도 그러리라고 보고, 새로운 미래는 좀 다릅니다. 이 족보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집단이기 때문에. 그 상대에서 놀랄만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송파갑에선가 경선을 했다가 실패를 한 석동현 변호사가 갑자기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광훈 목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유튜브 하는 신의 시계 신의 한 수가 있는데 그 신의 한 수보다는 석동현을 그리 불러들이는 것이 우리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석동현 변호사는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법대 동기, 서울법대 동기.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자기를 너무 과신했는지 정치에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송파갑에서 경선에는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제2의 선택을 하는 게 비례대표로 정광훈 목사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 둘이는 그전부터 약간의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통일당에 상당한 신장이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 대목으로 얘기했던 사전선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현재의 사전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김준혁과 양문석입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여기에 뭐 이재명까지 끼웠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일단 빼고 대표라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시비 장단이 많이 확실하게 분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자 하니까 저 계양을에서 원희룡 후보하고 아주 피 터지는 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쪽을 빼고 이 김준혁과 양문석 두 사람이 실수를 해도 너무 과도하게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준혁 후보는 뭐 일제의 그 종군 위안부 사건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그때는 중위나 대위 됐겠죠. 이때 시대 박정희 대통령 중위도 그거 했을 수도 있다. 아니 상상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종군 위안부 끌려간 사람들의 그 명예를 여지없이 실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수십 년 전입니다만은 이준석 이 정식 박사의 조수를 할 때 일제 치하의 한국 연구라고 해서 일본 문서가 30년 만에 풀렸어요. 1943년에까지 만들어진 걸 1973년에 풀렸어요. 거기를 보니까 희한하기 짝이 없어요. 종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전부 여기서 막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막 응모를 해갖고 막 열심히 해갖고 뽑아서 나왔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10,000명이 갔다면 그 중에 뭐 한두 명이나 10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가 강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의 그 어떤 친일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건 뭐 민족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학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뭐 요새 찾아보니까 뭐 고종 황제가 뭐 궁중연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끄집어내고
명색 사학자,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짓말과 과장을 떠나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아주 형편없이 망겨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을 시킵니까? 근데 이 정부는 그렇다 하시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요. 그래갖고 누가 탁 자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우물우물하는 거야. 자를까 말까. 지금 못 자르. 왜 못 자르? 자기가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자르는 게 낫냐, 그냥 적당히 시간을 질질 끌어가는 게 낫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양문석 후보 경우에는 이제 아빠 찬스로 해서 가짜로 무슨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갖고 이렇게 돈 받아내고 대출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양심이 털난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 김준혁 후보가 벌리는 것보다는 차등은 좀 낮아요. 경제적인 문제. 그렇지만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이틀 전에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반전의 기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틀 후에 오늘 보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선거의 판세가 뒤집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이 아니요 파이팅을 해갖고 막 민생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차치고 포치고 막 하더니, 엊그제는 또 그 박단이라는 전공협회 대표, 대한전공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대전협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대표를 만났는데 한 140분, 그래서 2시간 20분, 2시간 반 정도 만났죠. 그런데 나는 이 박단이라는 사람이 너무 건방지고 교만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한국의 의협은 뭐라고 했지? 제가 화가 나서 그거 말고 한마디, 거기 아니고 저 위에서 나와야지 이 사람. 내려. 수록. 거기 한마디로 딱 얘기한 거 있잖아. 여기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스트라이크 하면 대한민국 의학은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전공의가 뭡니까? 의과대학 졸업하고 4년 동안 인턴 레지던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2,60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은 일정 이해해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그렇게 얘기하고도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라.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감기하는데 좀 기침 감기 아직 안 떨어져서 목청을 올리니까 기침해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일단 대화의 통로를 열었으니까 대화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한다는 요건에는 예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플렉시블하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 사람들은 무조건 원점으로 아무것도 없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명세가 대통령 뭘로 보고 이러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턴 레지던트 저렇게 말썽을 부리면 자를 사람 다 자르고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합니다. 예? 미국도 의사가 부족하니까 해외에서 많은 사람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서울 의대니 세브란스니 카톨릭 의사들이 이거 졸업하면 그냥 미국 의사 시험 보고 가려고 난리 법석을 주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요, 적절한 의사의 트레이닝을 거친 사람들 인종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코리안 닥터 이미지가 대단히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대한민국의 의료는 대한민국 출신들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세상에 말이죠. 명색 행정부 수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을 건방지게 때리고 한마디로 하고 원점에서 돌아가라 이러고 앉아있고, 그 대통령이 대화를 하자는 것에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유를 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1,000명으로 하자, 1,500명으로 하자, 조정하자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영으로 돌려라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 상태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환자 되는 사람들의 고통이 좀 심하게 있지만 그래도 그 전문의, 교수 이런 사람들의 비상시국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여기서 그만두고 우물쭈물하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웃기는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대전협에서도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주말 지나고 다음 월요일쯤 돼서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외국 가라 그러십시오. 다른 사람 불러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전선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전선거 아까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에 그걸 띄워주세요. 박주현 변호사가 사전선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잘하고 아주 애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분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참관인 개수와 중앙서버 30% 더 부풀리게 되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올려봐요. 여기 대구, 남구, 대명, 구동 사전투표소 1일차 8시 10분 현재 투표지에 개수지 숫자가 관내 95명이 찍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투표 관리관 동의하에 투표 관리관과 함께 확인한 투표인수 집계가 단말기상으로는 137명, 관내 30명으로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37에서 167명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 세보니까 95명인데, 이게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이도 그렇고 대통령도 이게 뭐냐고 즉각 조사한다는 입장을 취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참관인의 개수, 상관이 사람 쉬어버리는 수와, 그래서 상관이 앉아 이렇게 보면 발을증 썼었죠, 이거. 이렇게 몇 명 해서 97명 쉬었는데 단말기와 개수가 100표 차이가 나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 지역 참관인은 이렇게 개수기를 통해 개수를 하집게 했습니다. 부정선거 제보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들어오면 앉아서 발을장자 하나씩 써서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표의 차이가 나니 이놈의 선거가 이거 도대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적절한 해명과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투표 참관인 이의제기서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최의영 씨 이름 특고 성원하고 투표 성원 여러분 다 보이시죠?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말로 유튜브에 떠오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전선거 끝나고 이제 다 해서 끝나고 복원할 때를 얘기한 겁니다. 투표지 통을 우체국에 보관할 때 차 안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보관소에 불이 켜 있는지 보관소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전과 같이 무더기 투표지를 넣어서 부정을 또 저지를 수 있으니 이번엔 절대로 당하지 않도록 밤새도록 지켜야 합니다. 투표통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국민운동식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을 저지르는 작작이면 현장에서 잡아가 끌고 가야 되겠다는 각오로 우리의 표를 지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 내가 뽑아놨죠? 이것은 40총선에서 미군 첩보인데 보안사에서 입수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유튜브에 떠 있는 걸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애국 국민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제 투표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고통이 그대로 응어리가 된 채 이제는 화석이 되었습니다. 가슴속에 그와 같은 화석을 책인 채로 우리는 또다시 투표장으로 갑니다. 미국의 군 핵심부는 뭐 미국이 최고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이런 맹방의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미군의 군 핵심부는 선거의 부정을 국가 반역 행위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처벌을 국가 반란법에 의거하여 군사재판에서 단심으로 그 죄를 심판합니다. 무섭죠. 군의 제1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해치는 모든 행위는 국가 반역으로 규정합니다.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바로 그 국가 반역 행위에 해당됩니다. 각 나라마다 군에서 다루어지는 첩보 또는 정보는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부분 비밀로 다루어집니다. 일반 대중이나 국민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수십 년에 걸쳐서 한국의 군사 및 정치 상황에 관하여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군의 군 정보기관들입니다. 올리세요. 그 첩보 속에 한국의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선거에 관해서 우리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수한 이번에 한국의 4.10, 40 총선에 관한 첩보 중에 아래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합니다. 그냥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그냥 신뢰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한국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당일투표, 즉 본투표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올리세요. 그러나 이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전체 사전투표 비율을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발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군의 군 정보기관들이 입수한 이번 한국 총선의 가장 중요한 첩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망설이다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 첩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누누이 사전선거 많이 하는 게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제가 이틀 전에도 보수층 유권자들은 사전선거를 25% 한다고 하고 25죠? 그리고 본투표를 72%를 한다고 했는데 좀 진보적인 개혁적인 유권자들은 그런 이재명파죠. 이런 사람들은 51% 사전선거, 49% 본선거 그렇게 조사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소위 윤석열 정부의 관계자들이 막 사전투표 많이 찍으라고 하면 이거 좀 막을 수도 없고 말이야. 우리는 갑갑합니다. 사전선거를 제 생각에는 그냥 막 우리 보수 유권자들은 마지막에서 한 10% 하고 나머지 한 90%는 본투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누가 어떻게 표를 찍는지는 현재 알 바 없는데 그렇게 애매한 얘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를 많이 보았지만 이번 선거처럼 제1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무슨 이데올로기적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그 치부가 공개된 것은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어쩐지 아니 어째서 이재명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특히 요새는 많이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한 8% 정도밖에 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이 한 16 내지 20으로 올라갔던 정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큰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기자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자료 때문에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특파원 중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기자 협회장을 한 사람의 그 기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투표 행위는 자기들은 짐작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호남을 얘기합시다. 아니 호남에서 어떻게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김대중을 지지하고 노무현을 지지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나서 문재인이가 나와서 그 난리 법석을 쳤어. 원전 파괴하고 그는 태양광 가지고 난리 법석 치고 그 뭐 별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재명을 저렇게 지금도 존중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 국적이 어디요? 그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이재명이가 좀 가라앉으니까 조국이가 좀 올라가요. 거의 버티면 비슷비슷한데 조국에 대해서 동아일보 황대진 기자인가? 저도 잘 알고 아주 존경하는 기자인데 아주 황대진 논설위원이죠.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경위를 가지고 읽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꿈꾸는 조국은 어떤 조국인가? 올리세요. 조국 대표가 서울대 교수 시절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다. 정치 현안을 거침없이 얘기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나름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당시에도 그의 정치 입문 여부가 세간의 관심사였다. 정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선출직에는 관심 없다고 했다. 뭐 그건 바꿔질 수 있는 거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그의 말대로 임명직이었다. 그가 처음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안경환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가 상대 어떤 여자의 동의 없이도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전력이 드러났을 때다. 아마 둘이 사귀고 있었는 모양인데 오래 사귀었는데 아마 그 여자 측에서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경환이가 에이 그럴 수 있냐고 도장을 파가지고 그냥 혼인신고를 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조국 대표가 그 안경환의 후보의 제자라는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하는 책임자거든요.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인용하면 결국 조 수석이 문 대통령도 모르게 안 후보자를 설득해서 자진 사퇴시켰다. 나중에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아니 안 후보를 설득해서 한 것을 왜 상의도 없이 맘대로 해서 하고 역정을 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도 조 대표에게 상식이 살아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믿고 싶다. 그는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다. 언론과 소통하는 노력이 있었다. 조국이 변한 것은 1919년 법무장관 지명 이후다. 검증이 시작되면서 고교생 딸의 전문 의학 논문 제1저자 기재,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다.
각종 불공정과 내로남불 언행이 드러나 35일 만에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저도 오늘 처음 기억합니다. 35일. 그렇게 짧았는지 몰랐네요. 조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장관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당연히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양식은 있죠. 인용. 사실 문 대통령이 2020년 총선에 출마하라고 했다. 특정 지역까지 말하면서 권에서나 당시에는 정말 생각이 없었다. 엔코트. 코드했다. 그때 출마했으면 그의 비리는 모두 덮였을 것이다. 이후 조국 대표에게 벌어진 일은 알려진 대로다.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2년을 받았다. 입시 비리만 정경심 교수 부인이 3번, 조 대표 2번, 딸 조미 1번, 총 6번인 일가족이 6번의 재판을 받았고 모두 유죄. 재판부는 조 씨 일가를 가리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조 대표는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 피의자를, 비례대표 다 사람들 다 비슷비슷해요. 문건을 잘 만들어 아주 스마트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인류 디자이너 해서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국회의원직은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법학자인 조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조 대표는 윤 정권 조기 총식, 윤 정권을 빨리 쫓아내야 되거든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다. 여기에 또 저기 해남에서 입법해가지고 지는 문제없이 당선된다고 해서 딴 데 가서 찬주연설하고 다니는 박지원도 이 임기 단축 개헌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일이 많다고 해도 임기 3년 넘게 남아있는 정권을 뒤집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황태진 기자의 질문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조국 당은 각종 비례대표 여론조사에서 25%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오늘은 20 몇 퍼센트 할까요? 조국 29%에서 이제 30.3%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이거 참 이거 기가 막혀요. 반윤석열 비이재명이 결집한 결과이십니다. 결국 이건 이제 이재명 쪽에서 이게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국의 비례대표 당선은 확실해 보인다. 그가 당 이름을 조국 당이라고 하다가 이름을 따면 안 된다 해서 혁자를 조국 신당이라고 하다가 가운데 혁자를 싹 하나 붙여서 조국 혁신당 이름도 근사해. 우리나라를 혁신해라는 뜻이 아니겠냐. 조 대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묻고 싶다.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이 일상인 나라,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주저앉히는 나라가 조 대표가 꿈꾸는 나라인가? 날카롭습니다. 과거의 조 대표라면 아니라고 답했을 것이다. 혁신은 반성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조 대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지금 본인의 모습에 만족하는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혁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끝입니다. 저는 이 글을 문제의 신문을 보지하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런 조국을 당연히 와서 올리면서 그 사람은 표를 찍을 만큼 그렇게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짜 애국하는 뜻입니까? 아니 또 이재명은 몰라. 참 오늘 점점 더 올라가. 30% 앞으로 이거 뭐 한 40%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참 30.3%예요. 또 그다음에 뭐 있죠? 아까 뭐 문서. 제 후원해 주는 사람이 김송월 님이라고 아주 천사 같은 분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도 하고 비둘기에게 모이려 주는 걸 나로 생업으로 삼고 있는 치과 전문의인데, 치과 이빨 만드는 전문의인데, 그 양반이 어디서 이 재미있는 현대판 우화 하나를 저에게 보내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양이와 종달새 읽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달새 한 마리가 숲길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물체를 발견하고는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건 고양이가 끌고 가는 작은 수레였습니다. 그 수레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열매 벌레 팝니다. 종달새가 벌레 딱 꼽아먹기 좋아하지 않겠어요? 호기심과 입맛이 나게 고양이에 물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에 얼마요? 고양이는 종달새에 깃털 하나를 뽑아주면 맛있는 벌레 3마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종달새는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깃털 하나를 뽑아주고 벌레 3마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종달새는 깃털 하나쯤 뽑았다고 해서 날아다니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날다가 또 벌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벌레를 잡을 필요도 없고 깃털 몇 개면 맛있는 벌레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이번에 깃털 2개를 뽑아주고 벌레 6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러기를 수십 차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을 나누게 버거워 잠시 풀밭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아까 그 고양이란 놈이 갑자기 덮쳤습니다. 평소라면 파르르고 날아갔겠죠. 도망치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만 듬성듬성한 날개로는 재빨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후회를 할 때는 늦었습니다. 종달새는 벌써 벌레 몇 마리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대를 무능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짜 심리에 맞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짜 돈 몇 푼에 조그만 사례에 투표권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얻고 싶다면 당신이 자신을 잃지 마세요. 욕심에 눈이 멀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땀을 흘려 얻은 대가가 진정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저도 오늘 오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전 투표는 내일까지 끝나고 좀 쉬어서 본 투표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 어떤 그 용광로 속에서 부글부글합니다. 음모와 아주 기교와 계책과 막 날뛰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 나라를 지켜왔던 속초 노인들에게 골기해라고 제가 선동한 바 있습니다. 뭐 선동이라고는 아니요. 그렇게 간청한 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20대, 30대. 그래서 어떤 선택이 이 나라에게 가장 자기들이 앞으로 살 나라에게 가장 좋은 선거냐 투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대 남자들에게는 조국은 굉장히 인기가 없는 걸로 압니다. 왜? 대학 입시에서 자기들이 그 불이익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소위 강남 아줌마라는 사람들이 막 치마폭을 날리면서 그냥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냥 막 무슨 상장 만들고 뭐 특허 만들고 영어 아이만 보이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쓴 논문의 제1저자 저자가 1, 2, 3, 4, 5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제1저자 그렇게 올리는 그런 조작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조국 일가에 대한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50대도 많이 결단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은 50대를 딱 벌써 60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100%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쟁패도 한 적이 있고 쓰라린 기억도 있고 할 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가 어물어물하고 옛날에 부정선거 하는 식으로 이재명 패거리에 돌아가면 나라는 사회주의화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 개헌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당으로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국민투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합법적인 방법을 가정해서 나라를 바꿔가려고 합니다. 이 음모를 자유와 정의와 진리와 평화를 위한 사는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각자들과의 은연관계, 인연관계 이건 다 버려. 지금 현재는 버리고 일단 이재명 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100석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길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죽도 밥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죽밥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웃기는 나라야. 중국이 아주 우습게 와서 먹어버려. 이걸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감기에 대해서 목이 칼칼해서 사실은 약 먹고 가만히 쉬어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거지로 나온 것은 타이밍이 오늘 내일 사이에 이 사전투표 타이밍이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듯하게 선거를 해 주십시오. 누구를 찍어라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반듯하게 선거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냥 나온 게 한 마리 자랑 한 마리 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이제 좀 다른 아파트로 옮기려고 좀 준비하고 계약을 다 해놨는데 아침에 날씨가 따뜻해서 털털한 옷을 입고 그 후원에 가서 좀 돌아다니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아주머니들이 한 7, 8명 있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도 줍고 꽃잎도 줍고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어떤 아주머니한테 아니 담배꽁초만 줬지 그 목련꽃 이파리는 그거 놔두시면 어때요?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일단 떨어지면 이것이 쓰레기가 되니까요. 거둬야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저하고 비슷하게 펑퍼짐하게 생긴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내가 농담을 쓰게 했더니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떤 여자가 까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얼굴을 김경재 의원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감동해. 어떻게 소생을 하십니까? 네, 당신 아주 극팬이었어요. 광팬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국회의원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거 영광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 어쩌고 해가지고 찐팬이라든가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내가 그 양반 얼굴을 참 보고 싶었는데, 얼굴을 못 봤어요. 참아 못하고, 고맙습니다. 인생 살맛이 있네. 그리고, 그럼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세요. 하고 나왔어요. 저기 마포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먼트 거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를 알아봐 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생판, 저 못되어서 나온 분이 처음 본 사람이 얼굴도 제대로 눈만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살면 가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오늘 방송 할까 말까 목이 칼칼하고 킥킥거리고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와서 했습니다. 제 방송이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